즐거운 수학선영 장아찌입니다. 자, 이제 이 시간부터는 유형 콕콕 시간입니다. 시험 유형 문제, 시험 예상 문제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y는 ax 제곱의 그래프 기본형이 자, 요것에 관련된 시험 유형 문제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식을 이렇게 주어주고 이 녀석이 이제 y가 x에 대한 2차 함수가 아닌 거, 2차 함수인가 아닌가 이렇게 말로 이제 써진 문제를 내가 식으로 나타냈을 때 2차 함수가 되냐 안 되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은 이제 식을 세우고 하는 거죠. 자, 어떤 세 모서리의 길이가 각각 x 더하기 1, 2x 더하기 1cm 단위를 생략하고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의 건널비가 있어요. 건널비. 자, 건널비니까 직육면체에 어떤 직육면체는 이렇게 생겼죠. 자, 직육면체 이렇게 생긴 건데 가로의 길이 뭐 한 변의 길이가 x다. 얘가 x다 그 말이야. 요 세로의 길이가 x 더하기 1이다 그 말이고 요 녀석이 뭐 2x 더하기 1cm다 뭐 이런 거지. 자,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이렇게 생겼다. 이것의 건널비. 자, 건널비라는 것은 직육면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죠. 뒤에도 이렇게 있는 거고. 자, 직육면체가 뭐야? 똑같은 면이 두 개씩 있는 거지. 똑같은 면이. 그러니까 만약에 건널비를 y라고 한다면 그 y라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y라는 녀석은 자, 일단 요 넓이는 가로 세로 곱하는 거지. x랑 x 더하기 1. 자, 가로 세로 곱한 거. 근데 요 넓이가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이것도 2배 해주면 되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자, 요 넓이 있잖아. 요 넓이. 요 넓이는 또 세로랑 높이 곱한 거지. 예. 세로가 이건데, 높이가 이건데, 그것에 또 이쪽도 있고 왼쪽도 똑같은 게 있으니까 2배를 또 해야 되겠지. 2배 이렇게. 이거. 더하기 그 말이지. 또 이번엔 요거랑 이제 x랑 저쪽 뒷면이죠. 이렇게. 자, 요 길이가 x고 얘가 이거야. 그러니까 x 곱하기 이거지. 그것이 저 뒷면이고 앞면도 똑같죠. 그러니까 x 곱하기 2x 더하기 1 이것이 2개. 자, 이것들이 다 직육면체 건널비들이지. 이것들을 싹 더한 것이 이제 y가 되는 거지. 건널비. 그런데 이거 다 더하면 우리가 2차 함수냐 물었으니까 이게 2차식이 되는 거냐 그 말이지. 2차식이 되나만 보면 되겠죠. 요거 전개하면 뭐 2x제곱. 이것도 뭐 여기 이제 2x에다가 2x니까 4x제곱이 생기지. 이것도 뭐 4x제곱이 생기고. 여기는 뭐 다 이제 정리하면 최고창 개수만 따지면 최고창만 따지면 여기 2x제곱에 여기는 또 4x제곱에 4x제곱이니까 모두 뭐 10x제곱하고 이런 식으로 생기지. 10x제곱하고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것은 요 뒤에는 다 전개하고 1차식이니까 요 전개한 것들이 1차식이라서 최고창만 보면 되니까 요거 2차 함수 맞겠다 그 말이야. 자, 2차 함수다 그 말이야. 식이 2차식이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x. 자, 밑면의 반지름이 루트 x입니다. 높이가 3x 빼기 1인 원뿔의 부피. 자, 원뿔의 부피. 자, 원뿔의 부피 공식을 써야죠. 공식이 원뿔의 부피는 이게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이것이 원뿔의 부피입니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이대로 대입해서 써보면 되겠죠. 자, 밑넓이 근데 밑넓이는 원의 반지름이니까 루트 x야 반지름. 그러면 파이 r 제곱 해야지. 파이 곱하기 자, 밑넓이 찾는 겁니다. 파이 곱하기 r 제곱. 자, r 제곱인데 r이 지금 반지름이 루트 x니까 저거 제곱하면 x죠. 그러니까 그냥 x라고 쓰면 되겠지. 자,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높이가 지금 3x 빼기 1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높이를 3x 빼기를 곱해줘야지. 곱한 다음에 곱하기 3분의 1을 하는 거니까 여기다 이제 3분의 1 그러면 여기 3으로 나눠서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요 녀석이 그 말이야. 요 녀석이 2차 함수냐 그 말인 거지. 요거 자체가 2차 식인가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최고창만 딱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3x에 x 곱했으니까 3x 제곱에 파이. 3파이 x 제곱 아니야. 이렇게 곱하면 3파이 x 제곱인데 3으로 나누니까 그냥 파이 x의 제곱 그 말 되겠지. 3은 약분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곱한 것은 마이너스 뭐 3분의 파이 x라고 쓰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생겼지. 자, 그리고 파이라는 것은 숫자입니다. 숫자. 원주율 숫자. 거기에 x 제곱이 있잖아. x 제곱이 곱해지니까 이것도 2차 함수구나 그 말이야. 2차식이 보이면 2차 함수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둘레가 6x인 정사각형의 넓이 y. 자, 넓이래요, 넓이. 자, 정사각형의 넓이인데 둘레가 6x. 둘레가 여기인데 그것이 다 합해서 6x 그 말이야, 6x.
그러면 한 변의 길이는 이거 나누기 4 해줘야지 이렇게. 약분해서 2분의 3x인 거지. 자,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3x인 거야. 그리고 정사각형의 넓이는 그것을 제곱하는 거니까 2분의 3x를 제곱한 거, 요게 넓인 거지. 정리하면 뭐 4분의 9x 제곱이 되겠네요. 요 녀석이 y인 거지. 그러니까 넓이니까. 아, 근데 이것은 2차식이잖아요. 아, 2차식이니까 2차 함수 맞다 그래요. 자, 이거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다리꼴의 윗변이 x, 아랫변이 x 더하기 4인, 높이가 5인 사다리꼴의 넓이. 자, 사다리꼴 넓으니까 또 사다리꼴 넓이. 자, 윗변이랑 아랫변 더해야 해. 더하면 2x 더하기 4가 되겠네요. 자, 윗변, 아랫변 더하고 곱하기 높이가 5니까 5를 곱하기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나누기 2죠. 넓이니까. 사다리꼴 넓으니까 나누기 2. 그러니까 뭐야? 요렇게 생긴 식이 된 거지. 근데 이것은 뭐야? 2차식이 안 보이잖아. 아, 이것은 2차 함수는 아니구나. 그 말이야. 그 다음에 5번. 반지름이 x 더하기 4이고 호의 길이가 x 빼기 4인 부채꼴의 넓이. 자, 부채꼴의 넓이래요. 부채꼴의 넓이인데 부채꼴의 넓이를 y라고 하면 그 말이야. 자, 근데 이건 뭐야? 반지름과 호의 길이만 주어졌죠. 자,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 있어요. 넓이 공식이 뭐냐면 2분의 1 RL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부채꼴의 넓이. 여기서 R은 반지름, L은 호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부채꼴 넓이식이고 또 이제 중심각이 나와 있을 때는 뭐 360도분의 중심각이 곱하는 게 있는데 원넓이 곱하기 그것도 넓이고요. 2분의 1 RL 이것도 이제 부채꼴 넓이에요. 이게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보면 되는 거지. 2분의 1 R. 자, R이 반지름인데 밑면의 반지름 x 더하기 4 그 말이고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그거 호의 길이가 x 빼기 4. 여기서 이제 호의 길이가 L인데 L이 x 빼기 4니까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지. 요거 그 말이야. 자, 요것이 지금 부채꼴의 넓이겠어요. 근데 요 넓이가 보니까 이렇게 생긴 식이니까 뭐야? 전개하면 x에 대한 2차식 맞죠? 2차식이 살아있는 거지? 아, 요것도 2차 함수다. 그렇게 봐도 돼요. 2차 함수 아닌 것은 4번. 얘는 1차 함수구나. 그 말이죠. 2차식이 등장하면 2차 함수입니다. 어쨌든 저런 것은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이것이 x에 대한 2차 함수일 때 다음 중 a의 값이 될 수 없는 거. 자, 2차 함수냐 아니냐 정의에 대한 거지. 이런 것은 뭡니까? 이제 2차 항이 x에 대한 2차 함수가 되려면 2차 항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나머지 1차 항은 신경 안 써도 되고 2차 항만 보면 돼요. 자, 여기 2차 항에 대해서 마이너스 2x 제곱 있어. 자, 마이너스 2x 제곱 이것과 그다음에 여기에 2차 항이 계속 자, 여기 마이너스가 보이고 1 이렇게 있는 거지. 여기 마이너스까지 해서 그곳 x 제곱이죠. 그 부분만 보면은 마이너스하고 1 빼기 3a x 제곱. 자, 요것만 보니까 여기 2차 항이야. 2차 항만 정리하면 되는 거야. 2차 항만이. 요걸 이제 정리할 건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가 있어놔서 자, 여기 계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 1 빼기 3a. 자, 요걸 계산해서 여기에 x 제곱을 붙여주는 거지 이렇게. 여기 숫자끼리 요거랑 요것을 계산한 다음에 x 제곱 붙여주는 거지. 이렇게 이제 계산한다고 이렇게 썼어요. 이거 이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더하기 3a 그 말이에요. 정리하니까 3a 빼기 3이죠. 이 녀석이. 정리하면 이렇게. 이 녀석이 지금 3a 빼기 3의 x제곱. 자, 정리했더니 이런 모양인 거야. 지금. 자, 계수끼리 x제곱 앞에 있는 녀석끼리 덧셈 해주면 돼요. 이거 둘이 그냥 더해서 쓰면 되는데 그 더한 값이 지금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그 소리야 지금. 그렇죠?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요렇게 생겼을 때 자, 1차항은 안 썼습니다. 2차항만 보면 되니까. 요 녀석이 2차 함수가 되려면 여기 계수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계수가 0이 되면 안 돼. 2차항의 계수가. 여기가 0 된다 그 말이. A가 1일 때 0이잖아요. A가 1이면 0 되는 거예요. A가 1이 아니면 절대 0이 아니죠. 그러니까 A가 1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A가 1이면 2차항이 사라지니까 2차 함수가 되지 못한다. 자, 그래서 A 값이 될 수 없는 거 그러면 그냥 3번이 되겠어요. 3번. 나머지는 다 이제 0이 안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 여기가 0 될 때만 2차 함수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2차 함수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이차 함수 정의에 관한 문제인데 그 개수만 좀 이렇게 문자가 들어있더라도 잘 살펴보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차 함수 기본형 이 기본형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기본형 그래프 옳은 거 고르기입니다. 자, 첫 번째 식을 좀 써놓고 볼까요? y는 ax제곱. 자, 마이너스 1,a를 지나냐고.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a 집어넣었을 때 맞나 확인만 하면 되죠. 자, 마이너스 1의 제곱이야. 제곱이니까 플러스 1 곱하기 a니까 a 맞죠? 아, 이것은 맞구나 그 말이야. 대입해서 성립하면 무조건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인 포물선이다. 자, 이것은 뭐라 했어요? 기본 그래프인데 이것의 그래프는 자, a가 양수라면 이렇게 가는 거였지. 이건 a가 양수일 때 이야기죠. a가 음수라면 이렇게 그리는 거지. a가 음수일 때. 그러니까 이런 거라서 이것은 뭐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 말이 아니라 어떤 포물선인데 y축에 대해서 요거 자체 이야기입니다. 요거 자체. a가 양수일 때는 요거 자체만 말하는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말하는 게 아니고. 요거 같은 경우에 뭐야? y축에 대해서 접으면 포개지는 y축 대칭 포물선이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겼으니까 y축에 대해서 접으면 포개지는 거지. 이렇게 위에 거든 아래 거든 그냥 y축에 대해서 접으면 포개지는 y축 대칭인 포물선이다 그 말이야. x축에 대해서 대칭 포물선이 아니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래서 틀린 말이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3번 a가 양수이면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다. 자, a가 양수라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겠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a가 양수야. 근데 이런 건데 이것은 뭐라 그래요? 혀로 생각해서 혀를 아래로 볼록 내밀었다 그 말이지 말이. 아래로 볼록 내밀었다 그래요. 위로가 아니라. 그래서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다. 아, 그 말이 틀린 말이구나 그 말이. 아래로 볼록하다고. 그 다음에 a가 음수이고 x가 양수일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하다. 자, a가 음수이고 x가 양수일 때 그 말은 a가 음수이고니까 뭐야? a가 음수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지 지금. 만약 이렇게 생겼고 그만 a가 음수이고 x가 0보다 크면 x가 0보다 크다는 여기를 말해 오른쪽이. 요 오른쪽 x가 양수다 그 말은 여기를 말하는 거지. 그때 그래프는 여기를 말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저 조건에 맞는 곳은 여기 그 말이야. 여기. 이 부분인데 그때는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하냐 그 말이야. 이 부분은 x값이 증가할수록 y값은 감소하지. 아래로 내려가고 있잖아 계속. 아, 이것은 맞는 말이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5번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넓어진다. 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얘가 클수록 어쩐다겠나요? 숫자가 클수록 더 경사지게 간다겠지? 경사진다 그 말이 더 이렇게 좁아진다. 폭이 좁아진다 그래요. 아,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넓어진다. 아, 좁아진다는데 넓어진다 그랬으니까 틀렸다 그 말이야. 옳은 것은 1번하고 4번이 되겠네요. 자, 4번에 다음 중 이것의 그래프보다 폭이 넓은 것을 모두 골라요. 자, 아까 방금 본 것처럼 개수의 절대값, 이것의 절대값 관련 이야기를 하겠죠. 자, 이것보다 폭이 넓다. 자, 마이너스 2, 그것의 절대값은 2인데 그것보다 폭이 넓으려면은 그 절대값이 더 작아야 되는 겁니다. 절대값이 더 클수록 폭이 좁아져요. 경사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폭이 넓은 것은 마이너스 2, 요것의 절대값보다 좀 절대값이 작은 거. 2보다 절대값 작은 거 그 말이야. 이거 절대값 자체는 2니까. 그래서 절대값이 2보다 작은 건데 여기 2분의 5는 뭐야? 2분의 5는 2보다 크잖아요. 이것은 더 쟤보다는 더 경사가 커서 더 좁아지는 겁니다. 폭이 좁아져요. 3분의 7도 2보다 큰 거지. 절대값이 지금 2와 3분의 1이잖아요. 이거랑 이것은 절대값이 다 2보다 큰 녀석이라서 2에 비해서는 더 폭이 좁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3x제곱도 마찬가지. 자, 3x제곱 2분의 5, 그 다음에 3분의 7, 요 세 가지는 지금 절대값이 2보다 크기 때문에 더 경사지다. 더 경사지다 그 말은 이렇게 좁아진다고 그래요. 폭이. 그런 거. 폭이 넓은 거 그랬으니까 이거보다 절대값이 좀 더 작은 거니까 뭐 여기 2분의 3 같은 거, 여기 1x제곱 이런 거. 자, 1번하고 5번이 그러겠지. 자, 1번하고 5번 같으면 절대값이 더 작죠. 그런 녀석들이 저거보다 폭이 넓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죠? 자, 1번하고 5번이 답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자, 이번엔 이차 함수 기본형의 그래프가 두 점 여기를 지날 때 AK를 구해요.
거기 지난다 그러면 대입하면 성립한다겠지. 그래서 2, 마이너스 1을 2, 대입할 거야. 예, x 대신에 2를 넣으라고 말이지. 2, 마이너스 2, 이렇게 대입만 하면 되는 거지. 자, 대입하면 2의 제곱 4a죠. 4a가 마이너스 2 그 말이지. 이렇게. 자, 4로 나눠주니까 약분해서 a 값은 약분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자, a 값이 바로 이거죠, 그냥. 자, a 값이 나왔으면 이제 대입하면 되는 거지. 이 식에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자, 근데 저 그래프가 이번엔 마이너스 4,k도 지난다. 이제 마이너스 4,k니까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4 넣으면 k다 그 말인 거야. 이렇게. 알겠죠? 마이너스 4는 뭐야? 4의 제곱 16. 16인데 플러스 16이죠. 제곱이니까. 플러스 16인데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자, 2가 약분되겠지. 16하고 8이 남아서 마이너스 8 되겠지.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8이구나 그 말이에요. 자, k 값이 마이너스 8. 자, 근데 이제 구하라는 것은 AK 뭐라서 AK. AK라는 것은 둘이 곱해라. A랑 K 곱해라. 이 둘이 곱해라 그 말이죠. 자, 곱하면 둘 다 음수니까 양수고 8하고 2분의 1 곱하면 8이 약분돼서 4가 남겠네요. 자, AK는 4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차함수 이것에서 이제 일반형의 표현이죠. 아무튼 이런 이차함수 일반적인 표현인데 어쨌든 요거에서 F1은 마이너스하다. 이런 것은 함수적인 어떤 표현이지. F1이란 말은 이 식에다가 1을 넣었을 때 그 말이죠. 1을 넣었을 때. 그 다음에 그 값이 마이너스하다. 2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8이다. 이럴 때 F 마이너스 4의 값은 얼마냐? A는 상수다. 이렇게. 이런 것은 뭐야? 미지수가 2개잖아요. 구할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2개. 이런 건 다 식입니다. 조건이고. 자, 조건이 2개 있으면 그거 대입하면 A, B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F1이란 말은 뭐야? F1은 X자리에 1 넣었을 때 값 그 말이지. 1 넣었을 때 값이 마이너스 4 그 말이야. 뭐 1을 집어넣어야죠. 자, 1 넣으면 제곱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 얘는 1 넣으면 A지. 그래서 저거 정리하면 자, F에다가 1 넣을 건데 그 말이야. 1 넣었을 때. 자, 1을 넣으면 여기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되지. 마이너스 1 더하기 A 더하기 B까지 이렇게. 자, 이것이 1일 때 함수 값이야. 근데 이 녀석이 마이너스 4? 아, 얘가 마이너스 4대. 자, 그래프를 그대로 옮겨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F 마이너스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라. 자, 마이너스 2 들어가면 제곱이니까 4죠. 4인데 마이너스 4야.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 얘도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2A 그 말이지. 네. 마이너스 4. F 마이너스 2 이야기인데, 이렇게 대입하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A가, A 자리에 지금 마이너스 2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A 그 말이지. 그리고 더하기 B가 있고, 이 값은 8이다. 그러니까, 요 값이 8이다. 이 말이야. F 마이너스 2가 8이다. 이렇게. 대입하면 이런 말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야. 자, 풀 때는 좀 더 넘겨서 정리한 다음에, 요 1 넘어가면 플러스 1 갈 거 아니야. 그러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 되겠지. 요거 넘어가면요. 요 같으면 이제, 요거 이제, 자, 요거, 이 마이너스 2 더하기 B 남기고, 이거 더하기 B 남기고, 마이너스 4를 넘기면 플러스 4니까 12로 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구하는 거 아무거나 쓰면 돼요. 자, B를 없애고 싶다 그러면 빼버리면 사라지는 거지. 자, 그러면 A 빼기 마이너스 2A. A 빼기 마이너스 A는 3A라 그래요. 그 다음에 B 빼기 B 사라졌죠. 마이너스 3 빼기 12. 마이너스 3 빼기 12. 마이너스 15라 그래요. 음수 계산. 알았지? 자, 여기서 이제 A 값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A 값이 마이너스 5면 여기다 마이너스 넣으면 되지. 뭐 그때 이제 B가 얼마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B는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B는 2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AB를 구했습니다. 자, AB를 구했으면 이제 갖다가 대입해 줘야 돼. 구하려면. 자, A 값이 얘가 마이너스 5입니다. B 값이 지금 2예요. 그러면 저걸 다시 쓰면, 자, fx는 그 말이야. fx는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A가 지금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B 값은 2니까 더하기 2. 자, 이렇게 생긴 식이다. 그 뜻이죠. 이렇게 생긴 식인데 이제 구하라는 게 f 마이너스 4는 얼마냐 이렇게. 자, 마이너스 4만 살짝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마이너스 4의 제곱 16이죠. 16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6이고, 자, 마이너스 4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4 곱하기 5 마이너스 20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22 더하기 2 이렇게.
자, 그냥 넣어서 계산만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제 정리하면 이 둘이 더하면 뭐야? 22죠. 얘는 마이너스 16. 16하고 20이니까 플러스 6 차이 나는 거지. 정리하면 이것은 6이다 이렇게 만들겠어. 자,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아래와 같을 때 f-4. 자, 이제 그래프식을 주고 그래프를 주고 그래프를 식구해서 푸는 문제. 자, 아무튼 이렇게 생겼죠. 원점에 지금 이차함수가 있는 거지. 자, 원점에 이렇게 꼭지점이 있을 때는 기본형인 함수라 그랬죠. 그래서 y는 ax 제곱 그 말이야. 자, y는 ax 제곱 이런 그래프 이야기야. a가 양이냐 음이냐는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고. 자, 0,0이 꼭지점일 때는 그리고 기본형은 이렇게 쓰는 거고. 근데 지나가는 점이 하나 또 썼지. 자, 2,-6이라고 썼잖아. 이 지나가는 점이야. 지나가는 점은 식에다 대입할 수 있는 거지. 자, 여기다가 2,-6 두면 들어가면 성립된다고 말이야. 자, 2, 넣으면 제곱이니까 4a죠. 4a는 마이너스 6 이 말 됐네. 4로 나눠주면 이것이 a 값이 되겠지. 자, 마이너스 2분의 3이 약분해서.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이제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3 x 제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요거에서 이제 f-4 그랬어. 자, 이거 이제 y는 fx인데 그냥 fx라고 합시다. 그냥. 자, 요건데 어쨌든 f-4를 구하래. 자, f-4는 x자리에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 자리에 마이너스 4 넣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자, 마이너스 4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16이죠. 이거 그 말이에요. 요거 이제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약분해서 8, 3, 24 마이너스 24 그러겠지. 이렇게 딱 써주면 되겠어요. 자, 답은 이렇게 쓰면 자, 이번엔 자, 이차함수 기본형의 그래프가 아래의 두 그래프 사이에 빗금치는 영역을 지날 때 자, 두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4x 제곱되어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y는 ax 제곱의 그래프가 아래 두 그래프의 빗금치는 영역을 지난다. 자, 요 ax 제곱이 여기 사이를 지난다 그 말이야. 여기 빗금치는 요 사이를 지나간다. 자, 그럴 때 a 값의 범위는 알파에서 베타다. 이때 알파 베타의 절대값에 값을 물었어요. 어쨌든 알파 값의 범위를 찾는 거지. a 값의 범위. 자, 근데 이 그래프가 이 사이를 지나간다. 자, 우리가 이미 그래프의 성질에서 다 공부했지만, 자, 이게 4x 제곱이 있어요. y는 4x 제곱. 그다음 이쪽에 이제 이렇게 가는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이 있고요. 자, 이런 그래프들이 있는데, 자, 여기 이런 데를 지나가라 그 말. 이런 데. 새 그래프가 저런 데를 지나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y는 ax 제곱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사이를 지나간다는 건 이렇게 막 간다고 써. 이렇게 가거나 뭐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간다고 써요. 이렇게 되려면 a가 어떻게 돼야 될까 그 말이야. 그때 이제 a 값의 범위를 찾아요. 그렇죠?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사이를 지나간다는 것은 뭐야? 이 그래프보다 자, 얘가 이제 여기 4자가 있잖아요. 자, 이것보다는 더 폭이 넓어지는 거라겠지. 자, 아래로 간다 그 말이 얘보다 폭이 더 넓어져. 폭이 더 넓어진다 그 말은 4보다 작은 수다 그 말이야. 자, 여기 a 값이 4보다 작은 수일 때. 작은 수라면 얘보다 더 늘어지는 거야. 더 큰 수일수록 y축에 가까워지는 거고.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a 값이 일단 4보다 작아야 되겠다 그 말이야. 자, 마찬가지로 요 그래프에 비하면 요 그래프보다는 또 위에 있어야 되겠지. 요 그래프보다는 아래쪽으로 지나야 되고 이 그래프보다는 위쪽으로 지나야 돼. 그 말을 자, 요것의 a값, 저것의 a값 그 말인데 요것의 4값이 자, a라는 값이 여기 a라는 값이 이 숫자의 값보다는 얘보다는 요 값이 작아야 즉 4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말이야. 이 4보다 작아야 이거 아래로 지나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네. 반대로 요 녀석 입장에서는 또 얘보다는 높이 있어야 되는 거지. 요 녀석보다는 높다 그 말이 요 숫자보다는 a 값이 더 커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a가 커야 된다 그 말이야. 이렇게 돼야 저게 성립하는 거다. 그래프가 요 사이를 지나가게 된다고 하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그래프 사이의 영역을 지난다. 그러면 요것의 값보다는 작고
여기에 값보다는 크고 그 말이에요. 그렇게 조건 써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것의 A 값의 범위가 알파에서 베타다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그거 두 개 곱의 절대값. 자, 알파에서 베타다 그러면 얘가 알파, 얘가 베타 그 말이에요. 그렇죠? 얘가 알파, 얘가 베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베타는 4다 뜻입니다. 이런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결론적으로 알파, 베타의 절대값의 값. 둘이 곱한 것의 절대값 그 말이에요. 여기다 4를 곱하면 약분돼서 2죠. 마이너스 치우니까 그냥 2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지. 이런 녀석이 곱의 곱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어디 그래프 사이를 지나가라 이런 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라서 뭐 했어요. 자, 이제 다음 이차함수의 그래프에서 상수 A, B, C, D의 값이 큰 거부터 순서대로 나열하. 자, 이차함수의 폭에 관련된 거지. 자, AX제곱은 지금 이렇게 생겼고요. BX제곱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면 A, B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양수라고 그랬죠. 자,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인 상태는 A, B 저 개수가 양수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A랑 B는 양수다 그 말이야. 둘 다. 저 말로. 자, A, B는 둘 다 양수다. 똑같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C하고 D는 C랑 D는 둘 다 음수다 그 말이야. 자, C 요 녀석도 음수고 얘도 음수라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그런 관계가 있다. 그러고 그다음에 A, B, C, D 값이 큰 거부터 순서대로 써요. 자, A, B, C, D 값이 큰 거 그랬어요. 그런데 자, A, B는 둘 다 지금 양수라겠죠. 그래프 자체가. A, B가 모두 양수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경사지잖아요. 더 폭이 좁죠. 지금 얘가. 자, BX제곱의 폭이 좁아. 폭이 좁다는 것은 더 경사진다. 그 소리야. 여기서 더 경사진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숫자 자체는 둘 다 양수인데 B가 더 큰 것이다. 그 말이야. 절대값이 크다. 그죠? 그래서 B가 A보다는 큰 것이다. 그 말이야. 같은 양수인데 B가 A보다 크다. 그죠? C하고 D는 기본적으로 음수라서 양수보다는 작은 것이고요. 근데 같은 거라도 또 쪽에서 자, CX제곱은 또 이거고 DX제곱은 또 이거야. 자, DX제곱이 더 옆으로 퍼졌죠. 옆으로 퍼졌다 그 말은 이것의 절대값이 더 작다 그 말이야. 맞죠? 둘 다 음수잖아 지금. 둘 다 음수인데 그 중에서도 절대값이 작은 녀석이 Y다 그 말이야. 알겠죠? 상대적인 거라서. 그래서 더 이렇게 폭이 넓어지는 게 절대값이 작다 그래요. 절대값이 작다 그 말인데 음수 쪽에서는 절대값이 작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 절대값이 작으면 더 음수 쪽이니까 더 이렇게 경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C랑 D 중에 누가 크냐 물으면 더 폭이 넓은 것이 음수 중에서 넓은 것이 절대값이 작은 거지. 절대값이 작을수록 넓게 퍼지는 그래프. 그러니까 D가 절대값이 작아. 근데 둘 다 음수라서 절대값은 작지만 D가 더 큰 거라 그래요. 음수니까. 그래서 D가 C보다는 큰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A랑 B는 양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음수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전체를 연결하면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A가 크고 그 다음 D, C 이런 순서겠다 그 말이에요. 저런 걸 보고 이렇게 누가 큰가를 대소 비교를 좀 할 수도 있는 거다. 그렇죠? 그래프가 Y축에 좀 많이 가까워지거나 폭이 좁아졌다 그럴 때는 어떤 내용인가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오면 조금 학생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런 녀석 숫자를 넣어서 생각해 봐도 돼요. 얘 뭐 D 같은 경우를 많이 좀 넓다 그러면 폭이 넓다 그러면 뭐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녀석은 또 마이너스 x제곱 뭐 그 정도 생각하면 되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폭이 어떠냐 적정냐 또는 뭐 y축에 가깝냐 x축에 가깝냐 또는 뭐 그래프가 좀 폭이 좁냐 넓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판단 능력이 좀 길러져야만 되겠어요. 아무튼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부호 따지기 문제라서 맛보기 좀 봤고요. 자, AX제곱의 기본 그래프의 문제들은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